박재하의 마지막 마술은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공연장 중앙에는 검은 관이 놓여 있었다. 관 안에 들어간 박재하는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었다. 잠금 장치가 닫히자 관 전체가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갔다. 제한 시간은 3분. 불길이 관을 삼키기 전에 탈출해야 했다. 관 아래에서 불이 번졌지만 박재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이 완전히 타오른 뒤에야 공연 관계자들이 이상을 알아차렸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관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유명 마술사 박재하의 죽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력 1팀 사무실에 들어온 진희수는 황금색 봉투 2장을 꺼내 흔들었다. 박재하 마술쇼.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건데. 최경진의 눈이 커졌다. 형사님도 구하셨어요? 구한 게 아니라 초대받은 거지. 누구랑 가시려고요? 이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주애라의 책상 위에 표 한 장을 내려놓았다. 헤라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근무 중이야. 공연은 저녁입니다. 퇴근하고도 안 가. 마술 싫어합니까? 내가 무슨 꿍꿍이인지 생각하는 게 더 싫어. 박준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표 이제 못 씁니다. 이수가 고개를 들었다. 준영은 휴대전화로 속보를 보여줬다. 공연 중에 화재로 사망했어요. 이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잠시 후 강력 1팀은 공연장에 도착했다. 불에 탄 냄새가 객석까지 남아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검게 그을린 관이 놓여 있었다. 현장 감식은 끝나지 않았고 공연 관계자들은 대기실에서 조사를 기다렸다. 헤라는 관 옆에 멈춰 섰다. 내부에 설치된 탈출 장치는 복잡하지 않았다. 박재하가 손잡이를 당기면 뒤쪽 판이 열리고 무대 아래 통로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무대 장치 감독은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탈출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어요. 작동했다면 왜 못 나왔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리허설 때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수는 관 안쪽을 살펴봤다. 탈출 장치의 손잡이는 당겨진 상태였다. 뒤쪽 판도 열려 있었다. 하지만 시신은 관 안에서 발견됐다. 빠져나갈 길은 열렸는데 박재하는 탈출하지 못했다. 헤라가 물었다. 화재가 시작된 뒤 장치가 열린 겁니까? 네. 외부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하 씨가 이미 빠져나온 줄 알았어요. 무대 아래 통로에는 누가 있었죠? 안전요원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재하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수는 관 안쪽에 손을 뻗다가 멈췄다. 이 냄새, 무대용 연료가 아니죠? 감식 요원이 검게 변한 천 조각을 봉투에 넣었다. 등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준영이 관 외부를 살폈다. 누군가 관 안에 등유를 뿌려놔서 불이 예상보다 빨리 번진 것 같습니다. 헤라는 장치 감독을 돌아봤다. 관은 누가 만든 거야? 재하 씨 전속 제작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설계는 재하 씨가 직접 했고요. 제작 책임자는요? 그게... 장치 감독의 시선이 무대 입구로 향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형사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박재하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경진이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다. 박재하 씨. 남자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박재영입니다. 의수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쌍둥이. 제가 형입니다. 박재영은 동생과 함께 마술 도구를 제작해왔다. 어린 시절에는 쌍둥이 마술사로 함께 무대에 섰지만 박재하가 유명해진 뒤부터 형은 모습을 감췄다. 재영은 동생의 마술 대부분을 설계했다. 사고가 난 불꽃 탈출 마술도 마찬가지였다. 헤라는 재영의 손을 살폈다. 손등 곳곳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생을 본 게 언제죠? 공연 시작 1시간 전입니다. 관 내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사람은요? 접니다. 등유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재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다면 재하를 그 안에 들여보냈겠습니까? 이수는 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슬픔은 분명했다. 그러나 박재하의 죽음을 처음 마주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동생이 죽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까? 재영의 시선이 흔들렸다. 왜 그런 걸 묻죠? 죽음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재하의 공연 매니저는 사건 사흘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제하는 공연을 취소하려 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꾼다며 관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매니저는 그것을 예지몽이라고 표현했다. 예지몽? 네. 구체적으로 무슨 꿈이었습니까? 불이 붙은 관 안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관객들이 박수만 치는 꿈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저하고 재영 씨요. 매니저는 박재아가 사건 당일 유서를 맡겼다고 덧붙였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형에게 전달해달라는 봉투였다. 혜라는 즉시 봉투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서는 사라지고 없었다. 매니저는 대기실 금고에 넣어뒀다고 주장했다.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매니저와 박재아뿐이었다. 문제는 박재아가 공연을 시작한 뒤 누군가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이었다. 공연장 복도 CCTV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찍혀 있었다. 그는 박재아의 대기실에 들어갔다가 공연이 끝나기 전 사라졌다. 준영은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목덜미에 용문신이 있었다. 조직폭력배 쪽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박재아의 금융 내역에서도 수상한 흐름이 발견됐다. 지난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15억 원이 넘었다. 박재아는 공연 수입이 많았지만 통장 잔액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사설 도박장에 드나들고 있었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 장만복이었다. 장만복은 불법 도박과 폭행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핵심 증거가 사라지면서 처벌을 피한 인물이었다. 이수가 장만복의 사진을 확인했다. 조폭이랑 마술사랑 무슨 관련인데? 준영이 압수수색 기록을 넘겼다. 재아가 만복의 도박장에서 카드 마술을 보여줬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불려다녔는데 나중에는 직접 판에 들어갔습니다. 마술사가 도박판에 들어가면 반칙 아닙니까? 걸리지 않으면 기술이라고 생각했겠죠. 혜라는 박재아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재 마술사는 손놀림과 사람의 시선을 다루는데 능숙했다. 그런 사람이 15억 원을 잃을 때까지 같은 도박장을 찾아간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야 했다. 박재아의 집에서는 도박 빚을 독촉하는 사진들이 발견됐다. 손가락이 부러진 남자, 차량에 끌려가는 여자, 피를 흘리며 차용증을 쓰는 사람. 박재아는 장만복의 범죄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경진이 사진의 생성 날짜를 확인했다. 마지막 사진은 사건 3일 전이야. 사진 속에는 장만복과 박재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 가방과 작은 메모리 카드가 놓여 있었다. 이수는 사진을 확대했다. 둘이 거래한 게 아니라 내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재아의 매니저도 그날 밤의 일을 기억했다. 박재아는 도박장에서 돌아온 뒤 얼굴에 상처가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들떠 있었다. 그는 매니저에게 자신이 마지막 마술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죽은 사람도 돌아오게 만드는 마술. 그리고 사흘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했다. 혜라는 장만복을 소환하려 했지만 그의 부하들이 먼저 움직였다. 공연장에 남아있던 박재영이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검은 차량 2대가 그를 가로막았다. 남자들이 재영의 팔을 붙잡아 차 안으로 끌고 갔다. 경진에게 보고를 받은 장만복은 짧게 명령했다. 그 새끼 잡아와. 이수는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올라탔다. 혜라가 조수석 문을 열며 말했다. 혼자 가려고 했지? 팀장님이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걸 믿고 먼저 움직인 거야? 요즘 호흡이 잘 맞잖아요. 입 다물고 출발해. 납치 차량은 장만복이 운영하는 폐창고로 향했다. 장만복은 재영을 의자에 앉혀놓고 동생이 가져간 물건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재아가 너한테 맡겼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쌍둥이는 서로 모르는 게 없다던데. 재아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찾아야지. 죽기 전에 뭘 숨겼는지. 재영이 입을 다물자 장만복은 부하에게 눈짓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이수와 혜라가 들어왔다. 이수는 재영을 붙잡은 남자의 팔을 떼어냈다. 놓으시죠? 장만복이 비웃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남의 사업장에 들어오나? 사람 납치해서 사업합니까? 혜라는 장만복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이 죽였습니까? 장만복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내가 죽였으면 시체도 못 찾지. 그 말은 단순한 허세처럼 들리지 않았다. 장만복은 사건 당일 공연장에 부하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목적은 박재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기실에 보관된 메모리 카드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는 박재아와 내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재아가 공연에서 살아 돌아오면 빚 15억 원을 없애고 불법 도박장의 차용증과 범죄 자료도 넘기기로 했다. 실패하면 박재아가 가진 모든 영상과 원본을 장만복에게 돌려주는 조건이었다. 헤라가 물었다. 사람 목숨을 걸고 내기한 겁니까? 그 마술사가 먼저 하자고 했어. 왜 받아들였죠? 장만복은 재영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나랑 내기하려면 그 정도는 걸어야지. 박재아가 실패할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놈은 죽을 생각이 없었어. 누구보다 살고 싶어 했으니까. 이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죽을 생각이 없던 사람이 왜 죽음을 예고했죠? 그건 형한테 물어봐. 모두의 시선이 박재영에게 향했다. 재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만복은 쌍둥이 형제가 꾸민 계획을 알고 있었다. 박재아는 불꽃 탈출 마술을 이용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려 했다. 공연 전에 재영과 몸을 바꾸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뒤 새로운 신분으로 해외에 나갈 계획이었다. 관 안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꾸며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신이 발견됐다. 장만복은 그것이 자신이 손댄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아가 도망치면 나도 자료를 찾을 수 없잖아. 내가 죽일 이유가 없어. 준영이 지원 인력과 함께 도착했다. 장만복과 부하들은 납치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증거는 없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헤라는 박재영을 다시 조사했다. 몸을 바꾸기로 했습니까? 재영은 부인하지 못했다. 박재아는 장만복을 속이고 잠적하려 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는 경찰에 익명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재영은 동생을 돕기로 했다. 둘은 공연 직전 대기실에서 옷을 바꿔 입었다. 재영이 박재아의 모습으로 무대에 서고 박재아는 형의 신분으로 공연장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재영은 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재아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왜죠? 자기가 직접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공연만큼은 누구에게도 맡기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을 믿었습니까? 재아는 항상 그랬어요. 무대에서는 누구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그의 손에 남은 화상 자국을 바라봤다. 관을 만든 건 당신입니다. 탈출 구조도 알고 있었고요. 저는 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유서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죠? 유서를 못 받았으니까요. 재영은 매니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아는 유서를 쓸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다면 공연부터 취소했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수는 조사실 밖에서 재영의 진술을 듣고 있었다. 재아가 죽음을 예감했다는 이야기. 사흘 전부터 반복됐다는 예지몽. 사라진 유서. 죽음을 위장하려던 계획. 모든 단서가 너무 친절하게 연결돼 있었다. 이수는 매니저의 진술서를 다시 펼쳤다. 예지몽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구죠? 경진이 답했다. 매니저입니다. 다른 관계자들은 재아가 공연을 두려워했다는 말만 들었대요. 재아가 직접 예지몽이라고 한 사람은 없네요. 그러네요. 공연을 취소하려 했다는 것도 매니저의 말뿐이고.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매니저는 공연이 중단되면 가장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이었다. 박재아와의 계약은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이었다. 박재아는 형과 새 회사를 설립해 독립하려 했다. 매니저는 수년간 박재아의 출연료 일부를 빼돌리고 있었고 그 사실을 재아에게 들킨 상태였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횡령 고소가 예정돼 있었다. 준영이 매니저의 차량 기록을 확인했다. 사건 전날 밤 그는 무대장치 보관소에 혼자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에는 등유를 구입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는 없었다. 매니저는 무대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등유 역시 별장 난방용으로 구입했다고 둘러댔다. 그는 관 내부를 만진 적이 없다고 했다. 감식 결과에서도 매니저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관에 등유를 뿌린 사람은 장갑을 착용했다. 헤라는 매니저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수는 다시 공연장을 찾았다. 그는 불의 탄관 앞에 앉아 탈출 장치의 움직임을 살폈다. 장치는 정상적으로 열렸다.
손잡이도 당겨졌다. 그런데 관 내부의 시신은 출구와 반대 방향에서 발견됐다. 탈출하려던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었다. 손잡이를 당긴 게 피해자가 아니었어. 헤라가 관 반대편을 확인했다. 외부 장치와 연결된 얇은 와이어가 끊겨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손잡이가 작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범인은 사고로 꾸미려 한 게 아니야. 탈출에 실패한 살인으로 꾸민 거죠. 이수는 관 안쪽에 타버린 천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주사바늘 조각이 남아 있었다. 부검 결과 박재아의 혈액에서는 강한 근육이완제가 검출됐다. 그는 관에 불이 붙기 전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박재아는 주사를 맞은 뒤 스스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 의식을 잃은 그를 관 안으로 옮겼다. 그렇다면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본 박재아는 다른 사람이었다. 이수는 공연 영상의 손동작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박재아는 마술을 시작할 때마다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었다. 그러나 마지막 공연에 박재아는 왼손을 사용했다. 무대에 오른 사람은 박재아가 아니야. 헤라는 곧바로 박재영을 찾았다. 그러나 재영은 경찰의 보호를 받던 병원에서 사라진 뒤였다. 병실에는 그가 벗어놓은 환자복과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다. 동생을 죽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박재영의 휴대전화 신호는 공연장 인근 폐극장에서 잡혔다. 강력 1팀이 도착했을 때 재영은 매니저를 무대 위관에 가둬놓고 있었다. 관 주변에는 기름이 뿌려져 있었다. 재영의 손에는 점화 장치가 들려 있었다. 매니저가 관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헤라는 재영에게 다가갔다. 그거 내려놔요. 재아도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죽이겠다는 겁니까? 저 사람은 재아 얼굴로 무대에 서라고 했어요. 사건 당일 매니저는 쌍둥이의 바꿔치기 계획을 알아냈다. 그는 계획을 역으로 이용했다. 박재아에게는 재영이 먼저 공연장에 도착했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대기실에서 박재아에게 근육이완제를 주사했다. 그 뒤 재영에게는 동생이 계획대로 빠져나갔다고 속였다. 재영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박재아의 모습으로 무대에 섰다. 그는 관에 들어가기 직전 비밀 통로로 빠져나왔다. 관객이 본 박재아는 재영이었다. 관 안에 갇혀있던 사람은 진짜 박재아였다. 재영은 동생이 이미 공연장을 떠난 줄 알았다. 그래서 관이 불타도 의심하지 않았다. 매니저는 두 형제의 믿음을 이용해 한 사람을 죽이고 다른 한 사람을 공범처럼 만들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헤라의 질문에 재영이 눈물을 삼켰다. 제가 무대에 섰다고 말하면 재아가 꾸민 일까지 전부 드러나니까요. 도박장 자료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 안에서 매니저가 소리쳤다. 내 동생이 먼저 날 버렸어. 내가 10년을 키웠는데 형이랑 나가겠다고 했어. 재영의 손가락이 점화 장치를 눌러갔다. 그래서 죽였어? 재아가 다 망친 거야. 대답해. 그래. 내가 죽였어. 재영의 손이 멈췄다. 그의 옷깃 안쪽에는 이수가 붙여둔 소형 녹음기가 있었다. 이수는 재영이 병원을 빠져나가기 전부터 그가 매니저를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재영에게 복수를 허락할 생각은 없었다. 이수가 무대 옆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고백은 받았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시죠. 비켜요. 동생이 형한테 살인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뭘 알아? 남겨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압니다. 재영의 눈이 흔들렸다. 이수는 형의 앞까지 천천히 다가갔다. 죽이고 나면 편해질 것 같죠? 저 사람은 재아를 산채로 태웠어요. 그래서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요? 법이 저 사람한테 재아가 느낀 공포까지 돌려줄 수 있습니까? 못 돌려줘요. 이수는 재영의 손을 바라봤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동생이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증거, 형이 세상에 내놔야죠. 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에 들린 점화 장치가 천천히 내려갔다. 헤라는 즉시 매니저를 관에서 꺼냈다. 준영과 경진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매니저는 횡령을 숨기고 박재아의 독립을 막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예지몽과 유서를 꾸며 박재아가 죽음을 예상한 것처럼 만들었다. 박재영에게 모든 의심이 향하도록 쌍둥이의 바꿔치기 계획까지 이용했다. 하지만 관에서 발견된 주사바늘과 공연 영상 속 손잡이 방향이 그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사건은 해결됐다. 장만복의 불법 도박장도 박재아가 남긴 자료로 수사를 받게 됐다. 박재아는 죽기 전 원본을 공연 티켓에 담긴 QR코드 서버에 숨겨두었다. 마지막 공연을 보러 온 수천 명이 자신도 모르게 증거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수는 자신의 티켓을 꺼내 들었다. 이래서 구하기 어려웠던 거군. 헤라가 티켓을 빼앗아 증거봉투에 넣었다. 이것도 압수야. 그건 제 겁니다. 증거야. 같이 공연 보러 가려고 산 건데. 누구랑? 이수가 헤라를 바라봤다. 헤라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하지만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빨랐다. 며칠 뒤 박재영은 동생의 장례를 마치고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이수에게 작은 마술 상자를 건넸다. 박재아가 사건 전날 형에게 맡겨둔 물건이었다. 재아가 형사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를 알았습니까? 언젠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이수 형사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상자 안에는 도박장 자료와 무관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박재아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손에 낀 반지는 분명하게 보였다. 호텔 709호 사건에서 발견된 영상 속 반지와 같은 모양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 어머니가 죽던 날의 마술을 알고 있다. 이수의 눈빛이 굳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습니까? 재영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재아가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보낸 겁니까? 공연 사흘 전 그 남자가 직접 가져왔어요. 그때 이수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재아는 내 첫 번째 마술을 망쳤어. 이수는 사진 속 반지를 3개 움켜쥐었다. 누구야? 남자는 웃지 않았다. 대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주애라를 사라지게 해줄까?